장모님 환갑에 5만 원? 야, 그 봉투에 담긴 게 그냥 돈인 줄 알아? 내가 처가의 돈을 펑펑 쓰면 장모님이 나를 우습게 보실 거 아냐? 사위가 돈이 많구나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게 진짜 불효인 거야. 나는 장모님을 위해 기대감 다이어트를 시켜드리는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저번에 어머님 안마의자 300만 원 턱턱 잘도 결제하더라. 남편은 코 웃음 치더니 말했습니다. 효도가 죄는 아니잖아. 내가 감히 내 효심을 숫자로 계산하려고 들어? 너 공부 좀 더 해야겠다. 나 같은 남편이랑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장이 없니?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니 각자 집에 필요한 건 해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네 지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안 그래?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저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 지랄 발광스런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5년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남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효자입니다. 정말 감동적일 정도로요. 단, 그게 본가에만 해당된다는 게 문제지만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아니, 모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연애할 땐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 후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하면 신혼 때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그냥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과연 이기적인 며느리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화낼 권리가 있는 건지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친정 엄마 생신이었죠. 저는 당연히 외식이라도 하자고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 남편이 부모님 생신에는 꼭 외식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친정 엄마 생신 일주일 전에 말을 꺼내니까 남편의 반응이 달랐어요. 여보, 그냥 집에서 먹는 게 어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우리 저축도 해야 하잖아. 신혼인데 돈 모아야지. 내가 장 봐서 집에서 푸짐하게 해드리면 되지. 외식은 솔직히 돈 낭비야. 음식값에 서비스비까지 붙으면 20만 원은 훌쩍 넘어가잖아. 그 돈이면 한 달 식비 나와. 우리 엄마도 항상 그러시거든. 외식은 사치라고. 집밥이 최고라고. 맛집이라고 가봤자 값만 세고 양도 적어.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식재료 사서 집에서 먹는 게 100배 나아.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신혼인데 저축도 해야 하니까요. 남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친정 엄마는 괜찮다, 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며 웃으셨지만요. 그날 엄마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조금 서운해 보이셨거든요. 다른 딸들은 다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데 왜 우리 딸만 집에서 밥을 하나 싶으셨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였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신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이거든. 내가 예약 좀 해뒀어. 한우 전문점.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완전 대박이지? 나 회사 선배한테 소개받았는데 거기 진짜 맛집이래. 미슐랭 가이드에도 나온 곳이야.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이번엔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 아, 그리고 선물도 샀어. 루이비통 지갑. 120만 원 줬는데 완전 예쁘더라.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만 해도 벌써 기분 좋아. 우리 엄마 평생 명품 가방 하나 안 가져보셨거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선물하고 싶었어.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주일 전엔 외식이 사치라며 20만 원도 아깝다던 사람이 시어머니 생신엔 식사비만 100만 원, 선물 120만 원을 쓴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그런데 우리 엄마 생신 때는 외식이 사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경기도 안 좋고 저축해야 한다고.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우리 엄마는 진짜 평생 고생만 하셨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나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이야. 빚까지 내가면서 말이야. 나 학원비 대느라 우리 엄마 겨울에 내복도 안 입고 다니셨다고. 그런데 장모님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시면서 연금도 나오시잖아. 형편이 다르지.
우리 엄마는 지금도 농사 지으시면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시는데 장모님은 연금만 200만 원 넘게 나오시잖아. 내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뭐가 문제야? 혹시 여보 질투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질투요? 제가요? 제 친정 부모님도 저를 대학 보내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과로로 쓰러지신 적도 있고 아빠는 주말도 없이 일하셨어요. 하지만 전 참았어요. 아직 신혼이니까 남편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결혼 3년 차 친정 엄마 환갑이었어요. 환갑이면 큰 잔치잖아요. 저는 한 달 전부터 남편한테 말했어요. 환갑 선물 같이 준비하자고요. 뭐가 좋을지 같이 알아보자고요. 환갑? 요즘 누가 환갑 챙겨? 예전도 아니고. 60세가 무슨 환갑이야. 요즘 60세면 한창 젊은 나이지. 우리 회사 부장님들도 60세 넘은 분들 많은데 다들 팔팔하시던데? 그냥 외식 한 끼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해. 우리 돈도 빠듯한데. 요즘 물가 오른 거 여보도 알잖아. 아, 참. 다음 달에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거든. 30주년이라서 내가 제주도 호텔 예약했어. 3박 4일. 비수기라 싸게 나왔어. 항공권이랑 숙박비 합쳐서 200만 원 정도. 진짜 싸게 잡았지? 성수기였으면 400만 원도 넘었을 거야. 여보도 같이 가자. 우리 부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 가는 거야.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엄마 환갑은 외식 한 끼로 때우자면서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엔 제주도 3박 4일이요? 200만 원이요? 그럼 우리 엄마 환갑은요? 외식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아니, 하긴 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외식 한 끼 하자고. 근처 뷔페 가면 되지. 1인당 3만 원이면 충분해. 거기 진짜 괜찮아. 내가 회식 때 가봤는데 음식 종류도 많고 맛도 괜찮더라고. 우리 네 식구 먹어봤자 12만 원? 가성비 최고지. 아, 그리고 용돈은 5만 원 드리면 될 것 같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우리도 애 낳을 거 생각해서 아껴야 하잖아.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요즘 젊은 부부들 힘든 거 다들 아시니까. 5만 원요? 환갑 용돈이 5만 원이요? 뭐 많이 못 드리는 건 미안한데 솔직히 장모님 연금 나오시잖아. 우리보다 형편 나으신데 뭐.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도 자식들 힘든 거 아시니까 기대 안 하세요. 우리 엄마도 항상 그러셔. 너희들 잘 사는 게 최고의 효도다라고.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고. 장모님도 그러실 거야.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자식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용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날 환갑 잔치날 남편은 정말 5만 원짜리 봉투를 내밀었어요. 하얀 봉투에 볼펜으로 축 환갑이라고만 휘갈겨 쓴 채로요. 친척들 앞에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정 언니가 50만 원을 드렸고 사촌 오빠들도 최소 20만 원씩 냈거든요. 심지어 조카들도 10만 원씩 준비해 왔는데요. 친정 엄마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셨을지. 엄마 친구분들도 오셨는데 그분들 앞에서 사위가 5만 원을 드리는 모습을 보셨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뷔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 새우 완전 실한데? 나 좀 더 먹어야겠다. 와, 여기 랍스터도 있네. 뷔페가 이래서 좋아. 비싼 레스토랑 가면 이것저것 시키면 돈만 나가는데 여긴 무한리필이잖아. 가성비 최고지. 장인어른, 장모님도 많이 드세요. 오늘 제가 쐈습니다. 하하. 12만 원으로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먹으려면 30만 원은 써야 했을 텐데. 요즘 뷔페 정말 좋아졌어요. 12만 원 뷔페를 쐈다며 거들먹거리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때도 참았어요. 결혼 3년 차인데 이혼을 생각하다니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엄마 환갑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했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 집에 택배 갈 거야. 자기가 집에 가서 좀 받아줘. 엄마가 오늘 교회 가셔서 그 시간에 안 계서 알겠지? 설치 기사님들도 오실 거고. 나 회의 중이라 끊을게. 저는 뭔가 했어요. 큰 택배라니 냉장고라도 봤구나. 일단 어머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정말 대형 트럭이 왔어요. 그리고 기사님 세 분이 엄청 큰 박스를 들고 왔죠. 박스 크기가 거의 사람만 했어요. 그 박스를 뜯는데 안마의자더라고요. 그것도 최신형 프리미엄 모델이요. 저기요, 혹시 주소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맞습니다. 주문자 성함이 김민준 씨시고 배송지가 여기 주소 맞으시죠? 시어머님께 선물이라고 메모에 적혀 있네요. 설치는 시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시어머님 선물이요? 제 허락도 없이요? 저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여보, 이게 지금 뭐예요? 안마의자가 왜 주문했어? 아, 그거? 우리 엄마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내가 주문했어. 효자 안마의자. 300만 원짜리인데 완전 좋다며? 리뷰 보니까 병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고. 나도 고민 많이 했어. 500만 원짜리도 있던데 그건 좀 부담스러워서 300만 원짜리로 골랐지. 우리 엄마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몸 혹사하셨잖아. 허리 디스크에 무릎 관절염까지.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나 효자 맞지? 하하. 300만 원이요? 당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300만 원짜리를 샀어?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상해? 뭘 상의해? 내 돈으로 내 부모님 선물 사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돼? 여보, 혹시 내가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 부모님한테 잘할 권리 있어. 그리고 3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요즘 이런 건 500만 원, 6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심지어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 난 오히려 저렴한 거 샀어. 가성비 좋은 걸로 골랐다고. 여보도 나중에 앉아봐. 진짜 좋더라. 나도 우리 집에 하나 살까 생각 중이야. 적당하다고요? 우리 엄마 환갑 때는 5만 원 주면서 300만 원이 적당하다고요? 또 그 얘기야? 아, 진짜. 여보,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때는 우리 형편이 안 됐잖아. 요즘 내가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았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야. 그리고 장모님은 연금도 나오시고 건강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진짜 아프시다고. 허리 디스크래. MRI도 찍었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 수술하면 500만 원 든다는데 안마의자로 관리하면 수술 안 해도 된대. 오히려 경제적이잖아. 이해 좀 해줘. 자꾸 이러면 나 서운해. 내가 효도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서운하다고요? 서운한 건 저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매번 자기 부모님 얘기만 하면 이해해달라, 형편이 달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분노와 억울함으로 밤새 뒤척였죠. 결혼 4년차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가니까 상이 정말 풍성하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한우, 전복, 대게, 갈비찜, 각종 나물까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뭘. 민준이가 다 해줬지. 한우만 100만 원어치 사왔어. 툭불 등급이라고 하더라. 대게도 킹크랩으로 샀다고 하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 주거든. 올해는 특별히 200만 원 받았어. 호호호. 우리 며느리 복 많지? 이런 남편 어디 가서 구하겠어? 요즘 남자들 자기 부모 뒷바라지도 안 하는데 말이야. 200만 원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명절 용돈으로 200만 원을요? 그 돈이면 제 친정 부모님께 1년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금액인데요. 어지러웠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 추석이 끝나고 친정에 들렀을 때였어요. 남편이 봉투를 꺼내더니 친정 아버지께 건넸어요. 아버님, 추석 용돈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못 드려요. 송구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앞으로 더 열심히 벌어서 나중엔 더 많이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봉투 안엔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시댁엔 200만 원, 친정엔 20만 원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잠시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어요. 친정을 나와서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시댁엔 200만 원 드리고 친정엔 20만 원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까 장인어른 계셨잖아. 들으시면 어떡해. 그리고 난 사정을 봐서 드리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연금도 없고 농사 지으시면서 힘드시잖아.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돼. 그런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둘 다 연금 나오시고 서울에 집도 있으시고. 형편이 다르지. 나도 공평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내가 돈이 무한정 있으면 양쪽 다 1,000만 원씩 드리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잖아. 더 어려운 쪽을 더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형편이 다르다고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엄마는 과로로 쓰러지신 적도 있고 아빠는 디스크 수술도 하셨어요. 그건 맞지. 근데 객관적으로 봐봐. 우리 부모님이 더 어려우시잖아. 여보도 며느리면 시부모님 먼저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옛날부터 그랬잖아. 시집 오면 시댁 식구가 되는 거라고. 친정은 이제 남이고. 여보가 너무 친정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 서운해. 우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만 챙긴다고. 시집 온 여자가 친정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말 듣고 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여보한테 말 못했는데 오늘 여보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할 말이 있어. 여보, 좀 정신 차려. 친정은 남이라고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남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친정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엄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 싸움이었죠. 결혼 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나한테 뭐야? 내 부모는 부모고 당신 부모는 남이야?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존경해. 좋은 분들이시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전부야.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 평생 갚아도 모자라. 우리 아버지 술 끊으시면서까지 나 학비 대주셨어. 우리 엄마 옷 한 번 안 사 입으시고 나한테만 다 쓰셨다고. 나 그거 알고 얼마나 울었는데. 그런 부모님한테 내가 이 정도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내 부모님도 똑같아요. 나도 부모님이 전부고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엄마는 밤 10시까지 일하시면서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 아끼려고 약도 안 드시고 참으셨고요. 아빠는 주말도 없이 일하시면서 디스크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었잖아요. 게다가 우리 엄마 환갑에 5만 원이 뭐예요? 야, 진아가 이야기 자꾸 하게 만드네. 장모님 환갑에 5만 원? 야, 그 봉투에 담긴 게 그냥 돈인 줄 알아? 내가 처가에 돈을 펑펑 쓰면 장모님이 나를 우습게 보실 거 아냐. 사위가 돈이 많구나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게 진짜 불효인 거야. 나는 장모님을 위해 기대감 다이어트를 시켜드리는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 저도 말했죠. 저번에 어머님 안마의자 300만 원 턱턱 잘도 결제하더라. 남편은 코 웃음 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안마의자 300만 원? 내가 감히 내 효심을 숫자로 계산하려고 들어? 너 공부 좀 더 해야겠다. 나 같은 남편이랑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장이 없니?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니? 각자 집에 필요한 건 해주면 된 거 아냐? 그리고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지능의 문제 아니야?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저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나의 얼굴을 보고도 아랑곳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여보, 현실을 봐. 우리 부모님은 정말 가난하셨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드시고 나 학원비 대느라 빚까지 지셨다고. 이자만 매달 50만 원씩 나갔어. 그 빚 내가 작년에 다 갚아드렸어. 원금만 2천만 원이었어. 그런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시면서 안정적으로 사셨잖아.
연금도 두 분 합쳐서 400만 원 넘게 나오시고. 똑같냐고? 우리 부모님이 훨씬 고생하셨어.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 고생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고생해요. 우리 엄마도 회사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승진 포기하면서까지 나 뒷바라지 하셨고요. 아빠도 주말 없이 일하셨고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 고생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숫자로만 계산하잖아요. 아, 진짜. 왜 자꾸 이래? 나 진짜 짜증나. 여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내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효자라서 나쁜 거야? 요즘 세상에 부모 봉양하는 남자가 얼마나 귀한데. 여보는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 동기들 봐. 부모님한테 한 푼도 안 드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 그런데 나는 매달 200만 원씩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고 명절 때마다 수백만 원씩 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사드리잖아. 이런 남편 어디 가서 구해? 여보는 복 받은 거야. 우리 엄마도 그러셨어. 내 마누라 복 많다고. 시어머니가 착하니까 편하게 시집살이 하는 거라고. 감사하라고요? 복 받았다고요? 그럼 나 같은 남편 흔하지 않아. 요즘 남자들 자기 부모도 안 챙기는데 난 매달 우리 부모님한테 200만 원씩 드리고 명절 때마다 수백만 원씩 쓰고 안마의자 같은 것도 사드리고 병원비도 다 대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5년 동안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계산해봤어? 아마 7천만 원은 넘을걸. 그 정도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 계약금 되는 돈이야. 근데 난 우리 부모님 봉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쓴 거야. 그리고 그 모든 돈은 내가 벌어 내가 쓴 거야. 나 정말 효자 맞지? 여보도 인정해야 돼. 남편의 당당한 태도 덕분인지.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정리됐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자기 부모만 부모고 제 부모는 영원히 우선순위 받기라는 걸요. 그리고 자기가 효자인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상처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것도요. 그 싸움 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며칠 뒤 남편 몰래 은행에 갔어요. 제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 있었거든요. 결혼 후 5년간 매달 50만 원씩 남편이 저금하라고 주던 돈이 든 통장이요. 잔액이 3,200만 원 정도 됐어요. 남편이 우리 집 사려고 모으는 돈이라고 했던 통장이었죠. 저는 그 돈을 전부 찾았어요. 남편 몰래였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남편이 시댁에 쓴 돈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제가 받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크루즈 여행 상품권을 사드렸어요. 2주짜리 유럽 크루즈였고 나머지 돈은 용돈으로 드렸고요. 엄마한테 전화드렸을 때 엄마가 우셨어요. 얘야, 이게 무슨 돈이야? 이렇게 큰 돈을. 너 괜찮겠니? 내 남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는 괜찮아. 우리 필요한 거 없어. 너나 잘 살아.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엄마 괜찮아요. 엄마 아빠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즐기세요.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남편 걱정은 제가 할게요. 엄마는 그냥 여행 준비하세요. 얘야. 고맙다. 엄마가 정말 고맙다. 엄마 평생 소원이 유럽 여행이었는데 내 덕분에 꿈을 이루게 됐어.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 우시는 소리 들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 왜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동시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평소처럼 확인하다가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굴이 새빨개져서요. 야, 내 적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확인해봤더니 적금이 해지됐다고. 3,200만 원이. 너 뭐 한 거야? 말해봐. 너 횡령했어? 도박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해줬어요. 당신이 시댁에 쓴 거 절반만 우리 부모님께 쓴 것뿐이야. 뭐?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너 미쳤어? 그게 얼마인데? 3,200만 원이.
힘들게 모은 돈이었다고.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모은 거야. 5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범죄야, 범죄. 내가 고소할 수도 있어. 힘들게 모은 돈이요? 그럼 당신이 시댁에 쓴 돈은 뭐예요? 지난 5년간 당신이 시댁에 쓴 돈 계산해 봤어요? 제가 가계부 다 확인했거든요. 적어도 7천만 원이 넘어요. 명절 용돈만 5년 동안 2,500만 원, 안마의자 300만 원, 제주도 여행 200만 원, 한우랑 각종 선물 2천만 원, 매달 드리는 생활비 1,200만 원,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500만 원, 시아버지 틀니 비용 300만 원까지요. 그건 우리 집 살 돈 아니었어요? 7천만 원이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 계약금 충분히 되는 돈이에요. 그건 달라.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시잖아. 내가 안 도와드리면 누가 도와드려? 형도 없고 동생도 없어. 나밖에 없다고. 나는 효자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한 거야. 근데 너는 뭐야? 내 돈을 몰래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친 거잖아. 이건 횡령이야, 횡령. 나 고소할 수도 있어. 경찰서 갈래? 남편은 나를 고소하겠다고 난리 개난리였죠. 저는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고소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그럼 법정에서 당신이 결혼 후 얼마나 불공평하게 돈을 썼는지 다 밝혀질 테니까요. 당신 월급 명세서, 카드 내역서, 계좌 거래 내역 다 있어요. 제가 다 준비해뒀거든요. 남편도 지지 않고 나한테 말했어요. 불공평? 내가? 나는 내 부모 봉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여보는 왜 이해를 못해? 우리 부모님은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그런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연금도 나오시고 여유 있으시잖아. 왜 자꾸 비교를 해? 상황이 다른 거잖아. 나는 더 어려운 쪽을 더 챙긴 것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비교하는 건 당신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우리 엄마도 무릎 아프세요. 인공관절 수술해야 한대요. 아빠도 허리 안 좋으세요. 디스크 재발했대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관심도 없었잖아요.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는 500만 원 내면서 우리 엄마 무릎은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그건 장모님이 말씀 안 하셔서. 나도 알았으면 도와드렸지. 근데 왜 여보가 나한테 말을 안 해? 말을 했어야지. 말했어요. 작년에 엄마 무릎 아프다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병원 가보시라고 해 이게 답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시어머니 무릎 아프실 땐 당신이 직접 병원 예약하고 모시고 가고 수술비 내고 퇴원 후에 간병까지 했잖아요. 우리 엄마한텐 병원 가보시라고 해가 전부였어요. 남편은 더욱더 화를 내며 나에게 삿대짓을 하며 말했죠.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여보가 친정만 챙기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지.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을 더 챙기면 어떡해? 그게 말이 돼?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요즘 며느리들은 정신머리가 없다고.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라고. 나도 이제 알겠어. 여보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죠. 난 지금 자기랑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깐 그만해. 그만하자고. 아주 돈 쓴 사람이 더 당당하네. 당당해. 미친 거야? 뭐야? 남편의 지랄 발광에도 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작은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죠.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걸 꼼꼼히 챙겼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혼인 중 일방적으로 시댁에만 과도한 금액을 지출한 것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이혼 서류를 탁자에 던졌어요. 서명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야, 너 진심이야? 적금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하자고. 여보, 정신 차려. 부부가 돈 문제로 이혼하는 게 말이 돼? 우리 5년 살았잖아. 5년. 그 세월이 아깝지도 않아? 돈으로 치사하게 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깝지 않냐는 남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와 내 가족을 무시한 거예요.
5년 동안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평생 당신 부모만 부모로 생각하고 살 거잖아요. 야, 잠깐만. 내가 변할게. 진짜로.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용돈도 더 드릴게. 명절 때 200만 원씩 드릴게.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응? 우리 애도 낳을 거잖아. 애 생각은 안 해? 우리 결혼할 때 둘 낳자고 했잖아. 애요? 당신이랑 애를 낳으면 그 아이도 외가는 무시하고 친가만 챙기는 사람으로 키울 거잖아요. 당신처럼요. 그런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지금 변한다고 했는데 정말 변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아, 진짜. 여보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나도 반성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인정할게. 앞으로 정말 잘할게.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효도할게. 근데 이혼까지는 너무하잖아.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야지. 이혼하면 우리 부모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당신 진짜 반성해요? 그럼 지금 당장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친정이랑 시댁을 공평하게 대하겠다고 말해봐요.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우리 엄마 심장 안 좋으신데 그런 얘기하면 쇼크 받으실 수도 있어.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천천히 말씀드릴게. 급하게 하면 안 돼. 역시 못하겠나 보네. 당신은 끝까지 당신 엄마 편이에요. 시어머니가 쇼크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내가 5년 동안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하시네요. 서명하세요. 안 하면 제가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야, 진짜 이러는 거야? 내가 5년 동안 벌어온 돈으로 여보 먹여 살렸는데 내가 없었으면 여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전업주부 하면서 편하게 살았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여보 먹여 살렸어. 나도 집안일 하면서 고생했어요. 당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댁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명절 때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2시간씩 요리했어요. 그건 고생이 아니에요? 가사 노동의 가치를 계산하면 월 200만 원은 넘는다는 거 알아요? 그건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요즘도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 맞잖아. 그게 상식이야. 우리 엄마도 평생 집안일 하셨어. 그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당신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여자의 역할이요? 그럼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돈만 벌어오면 돼요?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 역할이 아니고요. 나도 여보 사랑해. 근데 부모님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효도가 죄야? 내가 효자라서 잘못된 거야?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 남자와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걸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결국 남편은 서명했어요. 처음엔 버티더니 제가 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혼인 중 시댁에 과도하게 지출한 내역을 모두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결국 굴복했죠. 변호사님이 유리하다고 하셨거든요. 재산 분할로 제가 받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댁에 너무 많은 돈을 쓴 탓에 공동재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위자료는 받았어요. 변호사님이 잘 싸워주셔서요. 그리고 상관없었어요. 저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이혼 후 친정 부모님이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오셨어요. 엄마 아빠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한참을 말씀하셨죠. 평생 꿈꾸던 곳들을 다 가보셨대요. 얘야, 내 덕분에 엄마 평생 소원 이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내가 결혼 생활 힘들었을 텐데 몰라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크게 아프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돈이 없대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제 남이니까요 라고 답장을 보냈죠. 남편이 제 친정을 남이라고 했던 것처럼요.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행복해요. 매달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가끔 외식도 하고 선물도 사드려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연 잘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한 걸까요? 남편 말대로 시댁 형편이 더 어려우면 시댁을 더 챙기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는 모두 똑같이 소중하니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당신의 부모님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